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날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깜짝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미국식 양적 완화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죠. 이 부분들은 근데 예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은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나라 시장, 전일 야간 시장에도 0.2%대에서 3% 정도 상승을 해줬다가 막판에 상승폭을 좀 다 줄여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는 2050선 약 0.3% 정도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0.5% 정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국인 쪽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기관 애들만 매도가 해죠. 참 불쌍한 애들입니다. 이러니까 주식 투자 못한다 뭐한다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은 매도를 해주고 있고 거래소는 약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제 이런저런 얘기들 좀 많이 들렸습니다. 제가 대박 플러스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보펀드에 대한 얘기 또 나왔었죠. 한국에 좀 올려온다. 7천조? 이런 얘기 좀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올라갈 그 이유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질 만한 이유도 그렇게 크게 없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이 지수에 대한 전략은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대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주식잔소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올게 왔습니다. 키이스트. 매수 단가는 3,670원. 비중 한 개도, 단가도 낮춰지지도 않고, 비중도 그대로 40%.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투자자분이 계시네요. 자, 키이스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스트가 참 잘 나갔었어요. 그죠? 근데 사고를 쳤어요. 여자를 팼죠? 그러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 여자 때리려고 운동한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죠? 근데 보게 되면 키이스트가 적자 기업이었었어요. 네, 적자 기업이었었는데 2분기 실적 괜찮게 나왔습니다. 1분기 괜찮게 나왔어요. 작년에 56억 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2012년도에 28억, 2011년도에 23억. 근데 올해 2분기에 27억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어요. 2012년도, 2011년도 1년 내내 했던 거를 한 분기에 벌였다는 얘기거든요. 아마도 별그대 효과가 좀 상당히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3분기 때에도 광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도 참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키이스트 특별하게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죽은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되돌림 자리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되돌림 자리대를 볼 때 피보나치 주정대를 좀 많이 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382 주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좀 될 수 있냐면 조조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50%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대에서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난 이후에 횡보,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한 3,600원대에서 2,600원 정도의 좀 박스권형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락했다가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이 가격 폭만큼 빠지는 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면 요 자리대가 지지 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요 자리대가 지지 라인이 되는데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3가 나온다는 얘기겠죠. 1, 2, 3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 한 3,200원 언저리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가 다시 한번 눌리고 그리고 나서 박스권 상단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내수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섬유, 그 다음에 화장품, 의류 이런 쪽 많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먼저 올라갔었던 엔터주들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과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도 아시안게임이나 뭐 이런 부분들 실적이 좋은 그런 기업들 중에는 중국하고 엮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2,600원짜리 깨지지 않는다라면 이미 손절 타이밍은 놓쳤어요. 그럼 2,600원짜리 때까지 좀 보시고 난 다음에 3,2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를 주세요. 아마도 100% 문자나 전화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운 제가를 매수하셨어요. 21만 4천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크라운 제가에서 나오는 그 과자를 좋아했었어요. 산도. 예.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크라운 제가 하면은 생각나는 그 식품 이런 게 크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산도가 크라운 제가에서 나오는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과자를 좀 좋아하지가 않아서. 근데 61선에 대한 부분들 저항자리대를 맞고 난 이후에 21선에 대한 저항대를 받고 그 다음에 급락이 나왔어요. 21만 4천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21만 4천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는 좀 잘못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만약에 21만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이 자리대의 지지 라인을 보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대 깨면 그냥 바로 던지고 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등도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자리대는 아마 20만원대 중반권역이죠. 확대해서 보게 되면 61선의 저항을 맞다가 21선의 저항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일선 따라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20만원대 초반권역 가게 되면 5일선에 대한 저항입니다. 19만 1,500원짜리대가 깨지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비중이 10%밖에 안 되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계셨다가 한 20만원 안착하고 난 이후에 좀 횡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선 정도 오게 된다라면 일단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다음입니다. 11만 3천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다음 한번 볼게요. 11만 3천원. 이분 상담하셨던 분이 있네요. 가격이 써있는 거 보니까 단기 매도하세요. 쌍봉입니다. 단기 일단 쌍봉인데 나 확인하고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15만원짜리 때까지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라면 지금 절반 챙기겠습니다. 절반 이상. 10%니까 챙겨 놓고 보겠어요. 나머지 추가적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일단 챙기고 보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CKH를 매수하셨어요. 4,11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CKH 3,845원이에요.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죠.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점이 깨졌어요. 이 저점이 깨졌는데 깨지고 난 이후에 저만의 그냥 그 노하우? 그냥 3거래일 이내에 회복을 해주면 그거 인정입니다. 이 저점 3,700원짜리 때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CKH를 보시게 되면 오우 실적 괜찮네요. CKH 그죠? PBR로 보더라도 뭐 0.9배 정도 수준 4,800원대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괜찮지 않나. 다만 차이나 리스크? 뭐 이런 부분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거 4,500원대 박스권역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오이솔루션이에요. 22,000원.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오이솔루션을 한번 볼게요. 22,0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어요. 요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구간대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비중이 40%세요.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루하루 연연해 하지 마세요. 2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왔고요. 3분기와 4분기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IR을 좀 다녀왔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 업체죠. 상당히 좀 많은 굵직굵직한 회사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것 같고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진 않을까 싶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눌림을 좀 받고 다시 상승을 해주고 눌림 받았단 말이에요. 61선 기반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적어도 한 25,000원짜리 때까지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이 폭만큼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 때도 뭐 25,000원 언저리 되겠네요. 목표가 25,000원 좀 잡아가시고 좀 중기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 왜냐면 실적이 좀 괜찮거든요. 자, 실적도 한번 볼게요. 실적도 보시게 되면 2분기 때 뭐 40억 정도 나왔네요. 1분기 39억 나왔고요. 상반기 79억 나왔습니다. 2013년도 85억이었는데 거의 80억 가까이 했죠. 상반기만에. 그럼 하반기를 일단 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사물인터넷 관련 쪽으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보유와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아이센스예요. 54,000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아이센스 한번 볼게요. 아이센스. 아이센스가 참 좋은 주식이죠. 근데 매수를 조금 비싸게 하신 것 같아요. 보유하세요. 일단 이 종목도. 추세가 깨지거나 한 게 아닙니다. 61선이 이탈, 하향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지금 여전히 상승 추세 때 상승 트렌드를 유지를 해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오버슈팅이 나왔다 치고 다시 밀려 내려오지만 다시 전고점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적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41억 정도 나왔었는데 확정치가 여기 안 나왔네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인터넷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뭘 보게 되냐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좀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아이센스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아이센스를 보시게 되면 반기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반기보고서를 좀 보면 재무제표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매출 210억인데 250억, 한 20% 정도 늘어났네요. 그죠? 영업이익 45억이었는데 40억 나왔어요. 좀 줄어들었네요. 당기순이익은 46억인데 42억.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어든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문제는 좀 뭐냐면 전 분기 대비 좀 비슷했어요. 이 얘기가 작년 1분기 그리고 동기 대비보다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인데 과연 이게 215억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물음표이긴 하거든요. 물음표이긴 한데 일단은 실적은 나오고 있어요. 실적은 나오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거고 추세가 아직까지 깨지는 모습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 56,000원 정도 때까지는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좀 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파나진을 매수하셨어요. 5,4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파나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등 나왔네요. 그죠? 점점점 하고 5,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격 매수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5,400원짜리 때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한 10% 가까이 좀 수익 중이세요. 근데 이게 20%시니까, 자, 분봉을 한번 볼게요. 경고 종목 써 있네요. 경고 종목. 그죠? 5분봉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요 자리대 일단 못 넘어가고 있죠? 5,950원 자리대, 정고점 자리, 어제 전날 고점 자리, 그리고 그 자리대를 넘어서게 되면 한 6,100원대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아직까지 깨지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근데, 봤을 때, 확인을 예상을 하게 된다라면 5,600원대, 5,600원 자리대를 깬다라면 일단 최종적으로 이익 실현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20%인데 5,600원 자리대까지 빠지게 되면 수익이 많이 깎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5,800원. 5,800원 자리대가 깨지면 절반 정도 일단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보시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알톤 스포츠예요. 16,000원에 비중 50%. 참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하셨는데요. 자, 알톤 스포츠를 한번 볼게요. 알톤 스포츠를 좀 보시게 되면 16,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그거 잘 생각하세요.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주가의 그 습성을 좀 아시잖아요. 이격이 이동평균선이 쫙 입을 벌리면서 쫙 올라가고 있어요. 단순하게 조금 그 직설적으로다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직설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악어가 입을 쫙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머리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죽으려고 작정한 거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이 쫙 벌렸단 말이에요. 벌렸으니까 모아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 라인대를 좀 정하고 하셔야 돼요. 16,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면 단기적으로 분명히 이거 단기 매매 혹은 더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9월 2일 날 적어도 종가상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오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일단 매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30분 봉을 한번 보게 된다라면 이건 고점자리 때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밀렸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도 미약해요. 그럼 만약에 얘 밀려버리게 된다면 많이 밀리면 얘 12,000원도 깬다라는 얘기네요. 일단 지금 자리대에서 오늘 최근에 형성된 금일 저점을 깨게 되면 아마 12,000원 깰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21선 지지 형태의 모습을 좀 보이겠죠? 또 하나 요 자리대 갭이 하나 있는 것 같네요. 8월 25일 날에 보니까 갭이 하나가 있네요. 이날. 그럼 이날 자리대가 11,500원입니다. 이 갭 매우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점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경고 종목입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조심해라 라는 의미에서 경고예요. 근데 이 종목을 무리하게 따라 들어갈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기술적 반등 나오게 되면 14,000원대까지 반등 나올 겁니다. 그때 리스크 관리 조금 해놓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조선의 양을 매수하셨어요. 24,500원. 30%. 대우조선의 양을 좀 매수하셨는데요. 자,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조선, 화학,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자리대에서 낙폭과대 하면 안 돼요. 1년 이상 가져갈 거면 사세요. 단기로 보셨다면 하지 마세요. 왜? 차별합니다. 얘네들 실적 안 나옵니다. 얘네들 실적 안 나오는데 왜 살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사는 이유는 단순해요. 3만원짜리가 이게 그냥 65,000원까지 갔는데 23,000원까지 그냥 3분의 1 토막 났네? 여기서 사면 좀 올라가겠네? 그 생각으로 산 거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당분간. 직설적으로 거칠게 얘기해서 때려 죽여도 못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역배열 종목 하지 마세요. 반등시 매도입니다. 그냥 반등시 매도 하시고 나오세요. 그래서 다른 종목 하세요. 내수 섹터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에요. 진원생명과학을 123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진원생명과학 한번 볼게요. 뭐 하는 기업인가요, 이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급등이 나왔다가 깨지니까 갭매우로 내려왔습니다. 갭매우로 내려왔다가 60, 12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움직이죠. 기본적인 절반 되돌림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겠어요? 오늘 절반 되돌림 나왔네요. 1240원대. 그죠? 124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뭐, 이거 보니까 뭐, 뉴스 보니까 뭐, 에볼라 뭐,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주식은 수익 맞으면 좋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세요. 물론 그 부분들 어떻게 생각의 차이인 관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피해를 가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잘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에볼라 바이러스, 그거 누가 죽고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그래야 이런 것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큰 손실이 없다면.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고요. 이거 소위 말해서 쓰레기 같은 종목이에요. 이거 계속 적자인데 이거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투기입니다. 투기. 분명히 이거 투기입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준 라인 잡고 보세요. 얼마에 잡을 건지, 5일선에 잡을 건지, 241선에 잡을 건지 그거 잡고 보세요. 이거 아마 빠지면 더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네 재무구조 괜찮나요? 32%, 124%, 부채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러면 자본금, 자산 총계도 자본 총계 230억에 자산 총계 300억. 계속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온다면 권리락? 이거 유상증자 하는 것 같은데요? 유상증자나 뭐 이런 부분 할 것 같은데 종목 교체하세요. 실적 나오는 걸로. 하다못해 에볼라 바이러스 그 얘기 나오는 것도 실적 나오는 주식들 위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스바이오메드를 매수하셨어요. 16,500원입니다.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는데 한스바이오메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 이것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뭐야, 한신구경이네 이건. 이거 왜 이게 나와? 기분 나쁘게. 자, 한스바이오메드예요. 제가 한창 막 얘기했을 때 사셨던 분들도 상당수 좀 계셨습니다. 근데 전화가 좀 많이 오고 했었는데 그냥 가지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중장기 투자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저 2만원 저 신고가는 넘어가야 될 주식입니다.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아마도 더 좋은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예전에 가격 제한폭까지 그냥 점 하한가로 밀려 내려왔었어요. 그때 대표이사가 지분 취득을 더 늘렸습니다. 그만큼 회사에 대한 자신감이죠. 밀려 내려왔던 게 메디톡스와 뭐 결별안에 뭐안에 그 얘기 계약 해지하고 뭐하고 하면서 급락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죽었어야 돼요. 막말로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000원 이 자리대가 확고한 지지 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전 들고 가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전고점 넘어가는 거 중장기 투자로 한다면 25,000원 넘어간다고 봅니다. 투자 마인드로 좀 보셨다라면 그때까지 좀 가져가시는 전략, 그리고 18,000, 19,000원 정도 오게 되면 단기 저항 자리대에 부딪힐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제한적 반등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이유도 없고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신규 매수는 추석 연휴 이후에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방금 공개 방송하니까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고요. 공개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